63세에 다시 찾은 설렘. 이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도 설레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좀 민망하신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친구 박 선배님은 63살에 소개팅에서 연애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혼 후 10년을 혼자 지내시던 분이 말이죠.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나이에 뭔 연애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박 선배님을 보니까 정말 달라지셨더라고요. 표정도 밝아지고 옷도 신경 쓰고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포기하게 된 진짜 이유.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린 나이 들수록 자꾸 움츠러들죠. 나보다 젊고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뭘 하겠나 싶고, 거울을 보면 한숨부터 나오고 예전처럼 자신있게 누군가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무슨 연애냐?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다니 철없다.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특히 이혼이나 사별을 겪으신 분들은 더욱 그럴 겁니다. 한번 크게 다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자들이 보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외모나 재력을 걱정하는데 정작 여자들은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박 선배님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 제 친구 박 선배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평범한 분이셨어요. 키도 그저 그렇고 얼굴도 특별할 게 없고 퇴직금도 그리 많지 않았죠. 이혼 후에는 원룸에서 혼자 지내면서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카가 소개팅을 주선해줬어요. 처음엔 완강히 거부하셨죠. 내가 뭔 소개팅이야, 그런 나이도 지났고라면서요. 하지만 조카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개팅에서 박 선배님이 딱 하나를 바꿨습니다. 평소에 잘 지내셨어요? 라고 인사하던 걸 오늘도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상대 여성이 환하게 웃으셨답니다. 어머,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라면서 말이죠. 그날 이후로 두 분은 계속 만나셨고 지금은 반년째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박 선배님은 말씀하셨어요. 젊은 시절에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하는 연애가 더 달콤하네라고요. 50-60대 남성이 알아야 할 여성 심리 첫 번째,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렇다면 박 선배님처럼 변화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나이대 여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50-60대 여성들은 젊은 시절과 달리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젊을 때는 예뻐 보이고 싶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었다면 이 나이에는 나도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생각해보세요. 이 나이대 여성들은 대부분 자녀 양육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시댁 일, 육아.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죠. 그러다 아이들이 장성하고 나니 문득 허전함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누구지? 엄마 역할 말고 나 자신은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한 사람의 여성으로 봐주고 인정해주면 정말 고마워합니다. 박 선배님이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라고 말씀하신 게 효과적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예쁘다가 아니라 생기가 돈다는 표현을 쓰신 거죠. 이는 상대방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아봐준다는 의미였거든요. 두 번째, 안정감을 원하는 마음. 두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이 나이대 여성들이 안정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처럼 스릴 넘치는 연애보다는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를 원해요. 이는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불확실한 미래도 설레는 모험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나이대 여성들에게는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꾸준히 연락을 하는 것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박 선배님도 처음에는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셨어요.
너무 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느끼고 나서는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는 방향으로 바꾸셨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 당신이 편한 속도에 맞추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죠. 그러자 상대방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세 번째, 진정성을 갈망하는 마음. 세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이 나이대 여성들은 젊은 시절과 달리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졌어요. 겉으로 꾸며진 모습보다는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나 과장은 금물이에요. 대신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요리를 못한다면 요리를 잘한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대신 요리는 서툴지만 맛있는 곳은 많이 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신뢰감을 줘요. 박 선배님도 처음에는 자신을 포장하려고 애쓰셨어요. 실제보다 좀 더 잘났다고 보이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방과의 거리감만 커졌습니다. 나중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부터 관계가 깊어졌다고 하세요. 실전 팁 1.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표정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외모보다 표정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꾸 외모에만 신경을 씁니다. 살이 쪘네, 머리가 빠졌네, 주름이 늘었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표정이에요. 밝고 따뜻한 표정을 가진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잘생겨도 표정이 어둡고 무거우면 접근하기 어려워 보여요.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표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눈빛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눈을 피하지 마세요. 물론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라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때 눈가에 미소를 머금으면 더욱 좋아요. 둘째, 진짜 웃음을 연습하세요. 억지로 짓는 미소는 오히려 어색해 보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와요. 그 웃음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셋째, 고개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세요. 이는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자세입니다. 몸을 뒤로 빼거나 팔짱을 끼면 거리감을 두는 것처럼 보여요. 박 선배님도 처음에는 표정이 굳어 있으셨어요. 긴장해서 그런 건데 상대방이 좀 편하게 하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해요. 그 후로는 의식적으로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실전 팁 2. 말은 짧게, 질문은 길게 하세요. 두 번째 팁은 대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동안 살아온 경험담, 자랑할 만한 일들, 고생한 이야기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특히 첫 만남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짧은 자기소개, 긴 질문. 저는 요즘 등산을 취미로 하고 있어요. 혹시 운동 같은 것 좋아하시나요? 어떤 운동을 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하고 상대방에 대한 질문을 길게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좋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특히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더욱 호감을 느낍니다. 또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만남에서 그 관심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박 선배님의 경우 상대방이 독서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나서 다음 만남 때 괜찮은 책 한 권을 가져가셨어요. 이 책 재미있게 봤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하면서요. 그런 세심함이 큰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고 해요. 좋은 질문에 예. 요즘 어떤 일로 바쁘세요? 주말에는 주로 뭘 하며 지내시나요? 최근에 재미있게 본 영화나 드라마 있어요? 여행 좋아하세요?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이 부담 없이 답할 수 있으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실전 팁 3. 자녀 얘기보다는 요즘 빠져있는 취미 얘기를 하세요. 세 번째 팁은 대화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나이대에 만나면 자연스럽게 자녀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하지만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면 관계가 발전하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자녀 이야기는 과거나 현재 상황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자녀들이 잘 되면 좋지만 그것이 연애의 주된 화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런 이야기를 해보세요. 요즘 새로 시작한 취미나 관심사. 요즘 사진 찍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핸드폰으로 찍는 것도 나름 예술이더라고요. 유튜브로 기타 배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는데 직접 기른 채소 맛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아직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활력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하려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또한 이런 취미 이야기는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다음에 함께 사진 찍으러 가볼까요? 저 같은 제안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박 선배님은 최근에 요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간단한 요리를 배우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무척 관심을 보이셨다고 해요. 다음에 같이 요리해 볼까요? 라는 제안까지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도 좋습니다. 은퇴 후에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어요. 요즘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는데 뭔가 좋은 게 있을까요? 나중에 시간이 더 생기면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과 함께하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줍니다. 실전 팁 4 첫 만남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로 첫 만남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키세요. 이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늦거나 너무 일찍 도착하는 것 모두 좋지 않아요. 약속 시간 5분 전 정도에 도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첫 만남 장소는 편안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너무 시끄럽거나 화려한 곳보다는 대화하기 좋은 조용한 카페나 찻집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의견도 물어보세요. 어떤 곳이 편하실까요? 옷차림은 깔끔하게 하지만 과하지 않게. 새 옷을 사서 입을 필요는 없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청결함이에요. 첫 만남에서는 가벼운 주제로. 무거운 인생 이야기나 과거의 아픈 경험담은 아직 이르습니다. 날씨, 계절, 최근 관심사 같은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하세요. 연락처 교환은 자연스럽게.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상대방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럼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하고 자연스럽게 요청하세요. 박 선배님은 첫 만남에서 상대방이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시자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뵙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연락처를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셨어요. 그런 정직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좋은 인상을 주었다고 하세요.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노하우. 첫 만남이 성공적이었다면 이제 지속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해요. 꾸준한 연락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적당한 간격을 두면서 안부를 묻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기 좋은 날 같아요. 어제 말씀하신 책 주문해서 읽어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락하세요. 작은 배려를 보여주세요. 상대방이 좋아한다고 했던 것들을 기억했다가 가끔 작은 선물로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싼 것일 필요는 없어요. 맛있는 떡이나 과일, 예쁜 꽃 한 송이도 충분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하세요. 영화 관람, 전시회 관람, 가벼운 산책, 맛집 탐방 등 부담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안해 보세요. 상대방의 관심사를 고려한 제안이면 더욱 좋습니다. 박 선배님의 경우 상대방이 꽃을 좋아한다고 하셔서 계절마다 꽃 구경을 함께 다니셨어요.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연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이런 작은 데이트들이 쌓여서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고 하세요. 나이든 연애의 특별한 매력. 젊은 시절의 연애와 이 나이의 연애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오히려 특별한 매력이 될 수 있어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인생 경험이 쌓인 만큼 대화의 깊이가 다릅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어요. 순수함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나이의 연애는 젊을 때보다 더 순수할 수 있어요. 계산적인 것보다는 진짜 마음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유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되니까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박 선배님도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이 나이에 하는 연애가 더 달콤하네라고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준비 과정.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요. 이런 준비들이 실제 만남에서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만의 매력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외모적인 것이 아니라 성격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매력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나는 유머 감각이 있다. 나는 요리를 잘한다 같은 것들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무엇이든 좋아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운동하기, 독서하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고, 이는 연애에서도 큰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건강 관리를 시작하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져요.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이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가져다 줍니다. 옷장 정리를 해보세요. 새 옷을 살 필요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옷들을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은 중요해요. 잘 어울리는 조합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대화 주제를 미리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으면 당황스러우니까 미리 몇 가지 주제를 생각해 두세요. 최근 뉴스, 계절 이야기, 취미 생활 등등요. 용기를 내는 방법. 가장 어려운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일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뭔 연애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거절당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미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해봤잖아요. 젊을 때의 실패나 거절보다는 훨씬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도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은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것이거든요. 박 선배님도 처음에는 무척 망설이셨어요. 내가 뭔 소개팅이야 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나가보신 결과 지금의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용기 안 냈으면 지금의 기쁨도 없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만남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서로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떤 대화가 편한지, 어떤 분위기를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니까요. 박 선배님도 현재의 분을 만나기 전에 2번의 소개팅이 더 있었다고 해요. 그때는 서로 맞지 않아서 연락이 끊어졌지만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무리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그 사람에게 연락해볼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사랑한다고 누가 뭐라 하나요? 이 나이엔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박 선배님처럼 변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용기 하나면 충분해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인생의 후반부에 찾은 사랑이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진심으로 만나는 관계. 그런 관계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부터, 새로운 취미 찾기부터, 혹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에게 안부 인사를 보내는 것부터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63세의 새로운 사랑을 찾은 박 선배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도전합니다 한마디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개인 상황에 맞는 연애 전략도 따로 알려드릴게요.